네, 세티브입니다. 이번 편은 저번 편에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다룰 거고, 그리고 먼저 1편을 보고 오셔도 좋지만 이것도 먼저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1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영어 공부 방법과 유튜브 추천 영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왜 1편에서 영어 공부를 왜 애기처럼 배우자 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영어는 어떻게 보면 진짜 쉬워요. 그냥 외워서 하는 영어는 진짜 쉬워. 차라리 그게 더 쉬워. 그리고 그 쇼츠나 그런 데서 보는 여러 표현들 정말 좋아요.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좀 깔린 분들한테는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만났을 때 그 표현만 쓰나요? 그냥 느낌,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정말 좋은 그런 표현들은 맞아. 뭐 사전에서 배울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 베이스에 영어가 술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술술 나오게끔 연습이 되었다거나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려면 수많은 연습도 필요하겠지만 애초에 무언가의 사물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이게 바로 머리에서 치환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처럼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 물건이 그냥 버틀 오브 워터가 되는 거예요. 발음이 안 좋아도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물병이네 라고 이렇게 한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얘는 water 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건 데스크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막 옛날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 세대 때쯤 보면은 이 냉장고에 포스트잇으로 이런 기계들 이렇게 붙여놓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상상을 해봐요. 이게 우리가 단어를 생각하고 그 사물이 생각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 사물과 단어가 함께 생각이 나는, 한국어로 생각을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뭔가 얘기를 하면서 그게 상황이 생각나듯이 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먼저 하는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게 되면 앞으로 내가 뭔가를 말을 할 때 이 상상과 함께 대화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단어부터 공부하라는 건가요? 굳이? 왜? 그럴 필요 없어요. 억지로 머리에 집어넣는 건 남을 수는 있는데 일상 용어들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우리가 이 물병을 처음 보는 애기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 우린 상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핵심은 이런 사고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일상 용어들만. 근데 이 논리대로라면 사실 이 과정이 지나면 결국엔 뭐든지 다 이 논리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진짜 이 말 그대로 애기처럼 배우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뭐 외국어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I am, you, you are 이게 좀 녹아져 내려놨을 때부터 처음부터는 천천히라도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입 밖으로 꺼내놓고 상상한 걸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시키라는 거예요. 딱 이게 아기가 7살에서 10살 때 엄마가 학교 끝나고 와서 오늘 뭐 했어? 오늘은 누구 만났고 오늘은 뭐 했어?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제 워홀러들이 호주를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생활 백서 같은 걸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나의 모든 것을 영어로 바꾸자. 가장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 노래 듣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영어 노래 듣기. 이게 직접 가사를 읽으면서 불러봐도 좋고, 그리고 외국 노래가 생각보다 많아요. 팝송 100 그런 거 들어가 보면 엄청 많아. 좋아하는 노래 듣다 보면 이 노래 꽂혀서 그거 듣게 되고 계속 듣다 보면 이 외국 애들 그 발음도 다 다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워홀을 왔을 때는 저는 뉴스를 좀 들었어요. 이게 뉴스라고 해서 막 그런 것 같은데 어플 중에 호주 퍼스에는 ABC 뉴스가 있습니다. ABC 뉴스에는 그냥 막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스토리. 막 어디 불났대. 근데 와 불났어? 했는데 잘 보니까 우리 집 근처고 옆집이 불났네? 이런 내용 막 떠들고, 그리고 막 강아지한테 물렸다 막 이런 얘기 꺼내고 막 듣다 보면 이게 내가 못 알아듣다가도 내가 아는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또 재밌습니다. 약간 그런 그리고 How are you? How are you? 연습하고 와야 돼요. 이게 약간 인사입니다. 인사. 우리나라로 치면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Hey, how are you? Oh, we're good. How are you?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인사 같은 의미인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인사도 이제 여러분 본인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본인한테 본인이 나에게 좋은 목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How are you를 인사 안녕하세요처럼 편하게 해본 적이 있나? 한국에서 인사 많이 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are you도 같은 거라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 외국 애가 한국에 와서 안녕하세요를 하는데 막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뭔가 그 막 당차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후자가 훨씬 낫다고. 후자일 경우에는 오씨 한국말은 물론 대화 중에 뭐 한국말이 서툴 수는 있어도 벌써 얘가 마음에 들어. 호감이 가. 이거 한마디에 약간 느낌? 이 사람의 느낌, 뭐 자신감, 그리고 막 흥미로움 막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How are you가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은 그런 겁니다. How are you가 약간 똑같아요. 그 외국 애들이 한국말에서 안녕하세요 했을 때 얼마나 그게 반가워. 좋은 아침, 뭐 좋은 일이야, 뭐 더 말을 꺼내고 싶은 이게 그러면서 스몰 토크가 이어지는 거거든 원래. How are you부터. 이제 물론 호주 버전은 Hi mate 뭐 이런 게 있어요. How's going mate?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자 첫 마디를 어떻게 여느냐 이게 How are you의 본질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백패커스 잘 이용하기. 이게 약간 백패커스는 케바케예요. 케바케. 일단 용기 있는 자들이 뭔가를 쟁취하듯이 백패커스도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영어 수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지내던 퍼스는 일단 광산의 마을이야. 광산의 도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백패커스를 지내는 약간 마이너들이 여기 살아요. 막 꽤 있어. 장기 투숙하고 있는. 근데 걔네들이 보면 또 생각보다 한국을 또 좋아합니다. 케바케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은근 한국을 좋아해서 먼저 말을 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좀 관대해요. 모르겠어. 여태까지 이 지내던 사람들이 한국인을 좀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뭐 점심, 저녁, 밥 만들 때 가가지고 요리하면서 How are you? 이거부터 인사하기 시작해서 뭐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됩니다. 너 뭐 만들고 있니?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레주메 쓸 때 뭐 노트북 사용할 때 그냥 다 공공장소 나와가지고 거기서 작업하다 보면 알아서 기회가 옵니다. 애들이 먼저 말도 걸고 거기 껴보기도 하고 이름도 묻고 나라 묻고 그러면서 외국에 대한 자신감 좀 채우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약쟁이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은근 생각보다 약쟁이들이 있대요. 나 아직 못 봤는데 이번에 친누나 결혼식 때 한국을 들렸다가 동생을 여기 호주로 납치해 왔어요. 오기 전에 앞에 말한 그 How are you를 겁나 했어. 그 전화를 해서 맨날 Hey, how are you, mate? What's going on? 막 이런 말 해주고 그랬더니 이 동생이 여기 와서 3일차 되니까 형, 나 솔직히 형이 처음에 맨날 전화 받을 때마다 How are you 이지랄해가지고 진짜 좀 개빡쳤는데 여기 오니까 애들이 다 How are you 하고 Hi mate 막 이러고 있고 와 도움된 것 같아. 그리고 이력서 전화로 때려보기. 이게 되게 참 좋은 연습인 것 같아요. 그냥 전화해요. 내가 약간 농장 같은 데 전화하는 거야. 틱닷컴 같은 데서 농장 어디 지역 해가지고 검색을 해요. 그리고 일단 이력서는 집어넣어. 그리고 보다 보니까 여기 전화번호를 깠네? 이건 기회다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장난 전화는 아니잖아. 되면 좋잖아. 솔직히 뽑히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 뭐 영어 기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솔직히 처음엔 안 들려요. 한 4번 정도 하다 보면 슬슬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수화기 목소리랑 여러분들 이게 전화기 목소리랑 실제 보이스랑 또 달라요. 그래도 기왕이면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그런 직종을 좀 찾아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일하다 보면 또 전화 받을 일도 많고 미리 연습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면전에서 안 하잖아.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영어 못하는 입장에서. 그냥 전화 한번 해가지고 그냥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물어보고 Are you still looking for worker? 막 이런 식으로. 그래도 기왕이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장난 전화가 아니니까. 사실 이거를 준비하는 것조차도 영어 공부가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게 다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딱 한 번뿐인 워홀이에요. 뭐 호주에서의 워킹홀리데이죠. 그 두려움 여러분이 여길 왔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 노력조차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 도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아니면
이런 경험 못해요.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길게만 보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기 전에 뭐 한두 마디, 그리고 뭐 영어 울렁증 이런 거를 좀 물론 빼고 오면은 물론 베스트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와도 저는 추천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영어를 못해서 한인잡에서 구르든 뭘 하든, 그리고 정말 지쳐서 한국에 돌아가든 저는 상관 안 해요. 다만 기억할 건 내 인생에서 한 번뿐인 호주 워킹홀리데이. 아쉬워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노력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또 이겨내서 그 속에서 많은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호주 워킹홀리데이 오늘도 파이팅입니다.